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환대의 부재와 또 도는 영혼이라는 주제로 제주대학교 탐나문화연구원 그리고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의 공동 국제학술대회의 기조발표 사회를 맡고 있는 대구대학교 한국어문학부 양진호 교수입니다. 오늘 기조발표는 로버트 파우저 교수님께서 일본의 나고문학 속의 한인 디아스포라라는 주제로, 디아스포라 작가의 진정성과 힘이라는 주제로 특히 유미리와 양석일 작가를 중심으로 기조 발표를 해 주시겠는데요. 우리 로버트 파우저 선생님은 2016년도에 미래 시민의 조건, 2018년도에 외국어 전파담, 2019년도에 로버트 파우저의 도시 탐구기를 한국어로 출간하신 아주 저력이 계신 학자이시죠. 교수 생활을 마지막으로 한 대학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이십니다. 그 국어교육과 교수 생활을 끝으로 이제 한국어로 여러 조술 작업을 하고 계신데, 저하고는 대구 원도심 북송로에서 이렇게 인연이 이어졌고, 이어진 인연이 대구대학교와 이어졌고, 오늘 이렇게 또 제주대학교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를 이렇게 해 주시게 되었는데, 로버트 파우저 교수님께서 사실은 지금 한국에 굉장히 들어오시고 싶어 하시는데, 이 코로나 사전 때문에 들어오시지 못하고 계신데요. 이 인연이 또 제주대학교와도 이어져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더더 좀 활발한 대면 관계가 이어지기를 또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로버트 파우저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그러면 들립니까? 네네 10시 음, 20분부터 45분까지 한국 시간입니다만 네네.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10시 45분부터 11시까지는 질의응답 시간이 되어 있는데 그럼 먼저 파우저 교수님의 기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먼저 여기 PPT 자료를 쉐어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교수님 말씀대로 제가 한국에 무척 가고 싶은데 그게 이제 최근에 한국에 간 것은 2019년 가을, 좀 늦가을에 한국에 한 2달, 3달 정도 있었는데 2020년, 2021년 아직 못 가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한국에 갈 때마다 맛있는 것도 먹고 도시 골목도 걷고 뭐 무척 많은 활동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말 연습도 하게 되는데 최근에 1년 반 이상은 영어 바다인 미국에서 타쳐 있어가지고 한국어 연습은 이제 집필 이외에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금 말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뭐 문법 실수나 발음 실수하면 너그러운 양해로 넘어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기초 발표 부탁받았을 때는 당시에 미국의 한인 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주로 미국 중심으로 좀 발표하려고 하다가 작품 읽기 시작했는데 흥미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흥미를 못 느낀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흥미를 못 느껴서 제가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말까지 한 13년 동안 일본에서 교수하면서 그때 접했던 제일 한인 문학 중심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유미리 양석일 작가, 제가 개인적으로 두 작가를 좋아하는 두 작가인데 이제 90년대에 이 두 작가의 영향으로 일본의 제일 한인 문학은 큰 변화가 있었다고 이렇게 분석해서 그 내용 중심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칭은 일본어 하시는 분이 많이 일단
일본어 하시는 분 계시면 이게 말이 좀 이렇게 정확한 용어가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한국인이라는 말도 있고 제일 조선인이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한국인, 조선인 합해서 제일 조선 한국인이라는 말도 있고 이건 이제 조금 번거로워서 제가 간단하게 제일 한인 문학 이렇게 좀 한인이라는 용어를 그냥 개인적으로 선택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뭐 조선에 이제 국적이 있는 사람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뭐 대한민국의 어떤 편을 두는 것도 아니고 일단 편리성을 위해서 제일 한인 문학으로 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 디아스포라가 뭔지 그다음 이제 디아스포라 속의 마이너 문학이라는 개념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원래 그리스어이고 그 말이 이제 원래 이렇게 조금 흐트러서 사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 고향이 아닌 타향에서 흐트러서 이렇게 산다는 의미인데 이 말이 이제 원래 유태인이 이제 원래 고향인 이스라엘에서 추방당해서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중동이나 이렇게 나중에 유럽에서 여기저기 이렇게 살게 되었고 실향민이 된 것 같다. 그래서 타향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향이 없는 이제 흐트러진 사람은 디아스포라인데 이 원래 그 말의 뿌리는 그 유태인의 어떤 추방하는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현재는 디아스포라는 유태인 이외에는 여러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 영어를 이제 쓰게 됐고 한인 디아스포라도 있고 뭐 제가 이제 한국에 만약에 살고 있으면 사실은 미국인 디아스포라에 속할 수도 있고 미국인 디아스포라 작가가 되겠죠. 외국어로 이렇게 한국어로 글 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 여기 여러 디아스포라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한 나라 안에 있는 디아스포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미시간주 출신인데 미시간인 디아스포라 미국 내에서 이제 어떤 미시간 사람들이 흩어져서 산다는 거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향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어떤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디아스포라가 있는 거죠. 이제 다양하게 산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이 있고 디아스포라 문학은 그런 디아스포라 상황에서 사는 사람들이 창작이나 이렇게 활동하는 그 어떤 풍토에서 나오는 문학이기도 한데 많은 경우는 그리움이나 타향에서 어떤 정체성 찾기 여러 가지 이제 그 흐트러서 산다는 부분에서 나오는 어떤 마음의 상처 또는 갈등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테마로 다루는 문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보면 이 디아스포라 문학은 소위 마이너 문학에 속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마이너 문학이라는 개념이 주류에서 벗어나 저항이나 실험적 태도로 보이는 낙오함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 낙오함은 조금 어색한 말일 수도 있지만 낙오함은 이제 outcast 그러니까 사회에서 어떤 추방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본인들이 이제 소외시키거나 아니면 이 어떤 줄에서 낙오된 이런 어떤 사람 어떤 그 내용인데 이런 약간 비주류적 그리고 실험적 저항적 어떤 그 어떤 성격이 있는 문학이 마이너 문학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속에 이제 낙오함, 이 짙은 그런 어떤 개념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한인 디아스포라를 이렇게 보시면 사실은 많이 이렇게 어디 가나 제가 옛날에 태국 80년대 태국에 여행했을 때는 역시 한국 식당도 있었고 냉면 맛있게 더운 날이라 냉면 맛있게 먹었고 어디 가나 한국 사람 있기는 한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5개국이 제일 많고 그 중에 3개 정도는 인구가 제일 많은 것입니다. 그것은 역시 미국은 최근에 제일 한인 인구가 많아졌고 전통적으로는 중국이 제일 그 인구가 많은 것이고 그 다음은 일본. 그래서 통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은 압도적으로 한인이 많고, 그 다음 캐나다, 우즈베키스탄, 이게 이제 옛날 고려인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반영하는 거고, 그리고 흥미롭게 베트남은 아주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베트남의 한인은 이게 아주 새로운 현상이고, 미국, 중국, 일본, 특히 중국하고 일본은 20세기 초부터 아니면은 어떻게 뭐 간도이나 만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19세기 말부터 계속 그 이제 형성했던 그 한인 디아스포라인데 미국은 60년대부터 뭐 하와이에 이제 20세기 초에 하와이에 이민이 있었지만 크게 이렇게 이민이 늘어난 것은 1965년 이민법 개정하고 나서 미국은 이제 이미 많이 한국에서 이미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50년 조금 넘은 셈이고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일본하고 중국은 이 디아스포라 이렇게 한인 디아스포라가 조금 제일 길고 러시아, 우즈베키스탄도 이거 이제 이 같은 맥락에서 만주이나 북쪽으로 이렇게 이동했던 한인의 어떤 그에서 나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나라는 또 많이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조금 이렇게 인구 수가 적은 데는 아직 그런 거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1900년대 일본 문학적 풍토와 제일 한인 문학의 붐. 근데 그게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전에 90년대 이전에 그러니까 제일 한인 문학에 대해서 조금 아주 빨리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 이 이외에 중요한 작가 많기는 한데 제가 이제 조금 뽑아서 어떤 이렇게 줄거리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뽑았는데 일단 김사량이라는 작가는 이 작가는 이제 1939년에 처음으로 이제 그 한인으로서芥가와 류노스케상 이게 이제 중요한 문학상의 후보가 됐고 이제 저기 수상은 안 했지만 후보가 됐고 그 다음은 이후에 이제 뭐 김다수이라는 작가는 이것도 역사 소설 출판 활동 많은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아직 연구가 이렇게 그렇게 충분히 되지 않은 작가이기는 하지만 이 작가의 관심사는 민족 자존심 회복. 그러니까 어려운 일본에서 차별받으면서 어렵게 살면서 본국도 분단되고 이렇게 고향이 이제 본국이 이게 이제 고향이 두 개를 이렇게 갈등이 있는 나라로 이렇게 분단이 되고 어떤 이게 이 민족의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자존심 회복에 대해서 이제 관심 많이 갖게 됐고 그 와중에 이제 역사 소설이라든가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은 김석범이라는 작가는 이 작가는 화산도 제주도에 대한 한 5권의 저기 7권의 책인데 이분이 이제 뿌리는 제주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 활동하면서 아주 비판적으로 대한민국 뭐 미국의 관계 제국주의 그리고 이제 많은 어떤 제주도에 있었던 4.3 학살이라든가 이런 어떤 문제를 아주 생면하게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글을 쓴 작가이고 그 다음은 이회상 작가는 이게 이제 한인으로서 처음으로芥가와 류노스케상을 수상했고 그 다음은 이양지라는 작가가 중요합니다. 이양지라는 작가는 유희라는 작품으로芥가와 류노스케상도 수상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시면 흥미로운 어떤 것은 이게 이제 다 김사량으로부터 뭐 김다수, 김석범, 이회성, 이양지는 다 대학 나왔고 예를 들어서 김석범은 교토대학 나왔고 그 다음은 이회성은 와서대 대학 나왔고 이양지는 일본 대학 중퇴하고 서울대학교 국어국문과에서 이제 졸업하고 그래서 이 작가는 이제 이렇게 대학 중심으로 저기 대학 졸업했고 순문학 아주 어떻게 보면 순문학인데
또 다른 공통점은 정체성 찾기, 역사적인 부분 또는 어떤 민족 자존심, 이 한국, 한인, 한민족의 어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유희는 제가 사실은 유희라는 작품은 바로 나오고 나서 제가 일본말로 읽었는데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80년대의 유학생의 어떤 서울이라는 것, 그리고 그 당시 어떤 느꼈던 것, 외국인으로서, 그리고 한국 문화하고 일본 문화의 어떤 서로 어떤 다른 점이라든가 비슷하면서 또 다른 점을 아주 흥미롭게 섞고, 이 작품은 방대해서 제가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지만 이 작품은 아주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1990년대까지는 일본의 어떤 제1 한인 문학은 이런 어떤 순문학과 어떻게 보면 민족 문제를 다루는 순문학 중심으로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본의 90년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왼쪽에 이게 이제 Japan is number one이라는 책은 제가 대학 1학년 때 1981년에 나온 책입니다. 이게 이제 당시 나왔을 때는 굉장히 미국에서 자극이 있었던 책이고요. 뭐 넘버 원이라는 역시 미국 사람은 USA가 넘버 원이라는 어떤 황상인데 이런 책이 나오면서 굉장히 충격을 준 책이고 제가 막상 저기 대학 1학년 때 읽었고 이 책이 왜 중요하냐면은 일본은 80년대에 이제 정점이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뭐 거품 경제 있을 때는 일본 도쿄에 있는 땅값은 미국하고도 같다. 그래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 어떤 기업이 워커펠러 센터도 사고 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일본이 이제 어떤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이 경제적으로는 부상했던 시대. 근데 그 이전에 70년대, 60년대, 50년대도 일본이 이제 계속 올라가는 나라였는데 갑자기 1991년에 거품 경제가 이게 이제 갑자기 멈추고 주가도 폭락하고 이게 이제 긴 불경에 빠집니다. 일본은 이제 긴 불경에 빠지고 그 다음 이제 이상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예를 들어서 도쿄 지하철 살인 사건 생기고 지진은 뭐 예측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지진이 일어났던 것도 어떤 그 불안감을 준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2011년에 있었던 후쿠시마 큰 지진도 그 일본 사람한테 이제 불안감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령화의 영향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은 90년대. 이 문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일본의 평균 나이가 이제 48세이라는 것을 보면 거의 반 이상, 그러니까 평균은 48세인데, 반 이상은 코로나의 팬데믹의 위기에 달려있는 어떤 세대, 뭐 반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이런 고령화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했고 인터넷의 보급, 편의점의 보급, 어떤 공동체 변화 그러니까 히키코모리 일본말로 하면 히키코모리 이렇게 탑져서 뭐 외부하고 단절시키고 인터넷만 쓰고 편의점에서 뭐 라면 먹고 라면 사고 수시 사고 이렇게 아무 인사 없이 주인 인사 없이 그냥 이렇게 좀 고독 속에서 살 수 있는 어떤 이런 사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일본 그 어떤 변화가 많았던 뭐 이 1990년대의 일본 문화 풍토도 그것도 반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신년의 음지 하고 낙오한 사람들을 어떤 직설적인 언어로 다루는 작가가 등장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이제 뭐 아베 가즈시게 마치다고 뭐 이렇게 이런 일본 작가는 그 이전의 어떤 충격적인 테마, 이전의 문학보다 좀 충격적인 테마,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지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문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의 어떤 뭐
이렇게 단절한 사람들. 그리고 무라카미 류는 윗세대, 이 등장했던 어떤 작가들도 윗세대이기는 하지만 이 무라카미 류의 어두운 문학,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무라카미 류를 좋아하는데 이때 90년대 일본에 살면서 뭐 이렇게 더벤 팝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작품을 보기는 했는데 굉장히 그 사회적인 어떤 어려운 부분 그리고 이제 사회로 오히려 버린 사람들 이런 어떤 그 이제 문학이 새로운 독자층 사이에 관심을 끕니다. 그리고 한때는 이게 이제 이 새로운 문학은 이게 J-문학이라고 했는데 이런 책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K-팝 볼 때마다 J-문학의 시대도 생각나는데 이 J는 약간 일본 하면 이게 이제 어떤 오래된 고전적인 어떤 그 순문학의 어떤 느낌? 그래서 이 J-문학은 이제 새로운 어떤 그거하고 단절된 느낌으로 한때는 짧은 시기에 섰지만 이게 이제 말이 뭔지 잘 몰라서 이게 이제 사라진 거죠. 그래서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낙오한 사람들, 어떤 사회 소외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문학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 사이에 유미리가 등장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유미리가 저기 이렇게 나오는데 유미리를 소개한다면 1680년 요코하마에서 태생하고 한인 가족에서 그 다음 이제 어려운 가족 관계 이게 이제 그게 편의적인 가족도 아니고 폭력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본인도 어려웠고 가족 관계도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은 이제 학교에서 이짐에도 왕따도 당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중퇴. 근데 이때 생각하면 뭐 옛날에 일본에서 고등학교 중퇴하면 별로 미래가 없는 사람이죠. 이렇게 굉장히 낙오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중퇴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예술적인 활동, 뭐 연극단에서 참여하고 글에 대한 관심 갖게 되고 1996년에 폴하우스라는 작품을 이제 이게 출판하게 된 거죠. 그 전에 이제 단편으로 상도 받았지만 뭐 하여튼 작은 상도 받았지만 이게 이제 첫 번째 작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관심 있는 작품이었고 1997년에 가족 시네마이라는 작품은 이것도 오래간만에 그 이양지 이후에 처음으로 한인은 이제芥川니노스케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거芥川상을 받고 나서 유미리라는 작가는 굉장히 이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었고 계속 그 이제 독자층이 늘어나면서 쭉 이렇게 활동하다가 최근에 2014년 그 우에노역 그 공무원 공무원 출구 이게 이제 출간했고 여기는 이제 이 영역은 이제 미국의 내셔널 북 어워드가 아주 뭐芥川상과 같은 수준의 어떤 문학상인데 이게 이제 번역 부분에 이 영역이 이제 상을 받았던 거죠. 이것도 역시 뭐 이 작품을 흥미로운 것은 등장하는 인물은 뭐 이거는 가족 시네마는 본인의 가족 그 중심으로 이렇게 쓴 건데 그래서 한인 가족이겠죠. 뭐 디아스포라 가족인데 이것도 이 우에노 역에서 이제 그 이 한인 이게 우에노 역에서 이제 어렵게 뭐 이렇게 노숙하는 어떤 사람도 나오기도 이렇게 중심으로 써 있는데 여기 이제 한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전에 그러니까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한인 작가하고 큰 차이는 이런 어떤 민족 문제를 찾는 것보다 이 한인이 무대가 된 거죠. 근데 한인이 어떤 뭐 본인은 한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약간의 어떤 이 한인이라는 어떤 이 상황의 무대를 통해서 또
어떤 문화가 일본 사람이나 또 일본 사람도 아닌 다른 외국인 또는 이렇게 일본의 이 수많은 어떤 이 음지에 사는 계층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한인을 다루면서도 어떤 민족 문제 또는 어떤 정체성, 어떤 일본하고 한국은 이제 어떤 갈등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그런 문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990년대의 문학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후쿠시마에 살고 있고 이제 서점, 풀하우스라는 서점을 개업하고 했습니다. 뭐 여기는 이제 이 작품이고 그 다음은 이제 양석일은 유미리하고 아주 다른 어떤 경험이지만 같은 시기에 이제 관심 끌고 또 비슷하게 작품 세계는 한국의 어떤 민족 문제보다 한인의 민족 문제보다 한인의 어떤 무대를 통해서 이 일본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음지나 아니면은 또 이 양석일 같은 경우는 또 저기 인간의 어떤 보편적 추악함 을 다루는 어떤 그런 문학 그런 작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양석일은 이제 1936년 오사카에서 태생하고 제주도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김석범 작가도 제주도 출신이고 이것도 역시 제주도 출신 중에 4.3의 학살하고 관련된 아니면은 자기 어떤 그 과거에 아는 사람이나 가족이나 이렇게 관련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뭐 비슷한 어떤 저기 유미리하고 비슷한 상황은 어려운 가족 관계, 뭐 아버지가 이제 폭력도 하고 이제 뭐 사업도 실패도 하고 본인도 양석일 본인도 사업도 실패도 하고 그 다음 이제 택시기사 어쩔 수 없이 택시기사가 된 거죠. 그래서 택시기사 경험을 이게 이제 작품 세계로 이게 이제 1981년에 이제 택시 광조곡 이렇게 하고 이것은 1993년에 최양일 그 제일 한인 그 감독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위례로 히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은 제가 1995년부터 일본에 살게 되는데 이 영화 나온 지 2년인데 아직까지 영화에 대해서 제일 한인 이렇게 얘기하면 이 영화를 말하는 사람도 많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파급력이 있었던 영화죠. 근데 이 영화 이 소수도 마찬가지지만 영화 내용 중에 하나는 이 토호쿠 북쪽 그러니까 일본 도쿄에서 북쪽에 한인 택시 출신 택시 기사가 도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경험 느꼈던 거. 그래서 뭐 필리핀에서 술집에서 일하는 필리핀 사람도 나오고, 그 주인공은 한국의 저기 한인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일본 북쪽 이제 토호쿠 지방의 디아스포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필리핀도 어떻게 보면 그 필리핀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도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 안에 여러 디아스포라의 이제 레이어 있는 작품이고 특별히 한인의 어떤 민족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 그 디아스포라의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와 뼈 이게 이제 이 책은 1998년에 나왔고 이것도 역시 최양일로 인해서 이제 영어로 만들었는데 이건 이제 이것은 조금 이제 역사적인 한인의 역사를 다루는 작품이지만 어떤 민족 문제 다루면서도 인간의 어떤 보편적 그 추악함을 이제 다루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최양일 저기 양석일의 책입니다. 그러면은 제일 한인 문학의 미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조금 90년대부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학이 지금 어떤 위상이 있는 건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좀
생각할 만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1, 이 제1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약간의 애매모호한 말이기는 한데, 일본에 있는 거, J는 그 일본에 있는 거죠. J는 이제 그냥 존재한다는 건데, 느낌은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이제 일시적인 어떤 느낌이었고, 그리고 언젠가 고향에 돌아갈 거라는 기대. 그래서 사실은 제1 한인 문학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김석보 같은 작가는 언젠가 통일하고 나서 고향에 돌아가겠다는 어떤 전제하에 문학 작품, 문학 그 창작을 시작했고, 이 제1 한인 문학은 일시적인 문학이다. 이런 어떤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제1 한인 문학은 한국 문학에 속하거나 아니면은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인을 위한 문학이고 그냥 일본 말로 쓰는 것이지만 민족 문제를 다루고 또 언젠가 고향에 돌아가겠다는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한국 문학에 속하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일본어로 쓴 문학에 속하다. 그러니까 일본어로 쓴 문학, 이게 일본 사람도 압도적으로 많지만 서양 사람도 몇 명도 있고 중국 사람이나 이렇게 다른 사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본 말로 쓴 문학이다. 이게 이제 약간 한국이나 코양하고 좀 떠난 어떤 그런 입장이죠. 아니면은 일본 문학에 속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일본 문학의 하부 갈래, 하부 일본 문학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이것도 일본 문학에 속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볼 수 있는 관점이 있는데 제가 제 생각하기에 조금 이 카네시로 카즈키라는 이것도 제1 한인 작가인데 본인은 제3의 정체성이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3의 정체성은 제1 뭐 교포도 아니고 제1 한인도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코리안 자파니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 사이, 아니면은 그냥 일본에 사는 뿌리가 한인이지만 일본에 사는 그냥 한인.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이민 국가의 느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orean American이라는 뭐 Korean 뭐 이렇게. 그래서 본인은 이런 어떤 주장하고 있는데 중요한 얘기는 제1 한인 문학에서 Korean Japanese가 쓴 문학으로 갈까? 그러니까 이 제1이라는 개념, 한인이라는 개념보다 그냥 이렇게 어떤 그 배경 있는 사람들 그냥 쓰는 문학. 그래서 뭐 한인 문제 또는 어떤 정체성 또는 어떤 뭐 자기 뿌리하고 관계되는 문제 이외에도 그냥 뭐 쓰는 문학으로 이제 발전하지 않을까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과정을, 그러니까 이 민족 문제 또는 어떤 정체성 고전적인 디아스포라 문학에서 탄저시키는 어떤 역할은 바로 여기 양석일하고 윤일이 이제 90년대에 이게 이제 단절 시작하게 된 거죠.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단절하게 시작되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카네시로 카즈키 뭐 2000년대 초에 활동을 시작했던 작가인데 이때는 이제 이미 단절이 됐기 때문에 코리안 자파니즈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이 한인 제1 한인 문학은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낙오 문학과 디아스포라 문학의 힘, 마지막으로 조금 이렇게 시간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코리안 자파니스 작가는 한일 디아스포라에 속하다. 그러니까 이 한인 디아스포라의 작가이지만 꼭 그런 디아스포라 문제 또는 어떤 민족 문제 또는 정체성 문제를 다루지 않은 작가도 많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한인 디아스포라 작가가 쓴 마이너 문학은 당시 형성되는 낙오 문학에 자극을 준 거죠.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유미리하고 양석일 보시면 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그리고 두 사람은 대학도 안 나온 사람들이죠. 대학도 안 나오고 어려운 어떤 그 음지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묘사하는 데에 진지성이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낙오 문학에 새로운 자극을 준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마이너 문학의 어떤 역할은 외부에서 또는 바깥에서 또는 틀 밖에서 이제 주류에 자극을 주는 어떤 그 역할이 있다면 90년대에 이 양석일하고 유미리는 이 새로운 어떤 어려운 주제 다루면서 또 본인들도 주류도 아니면서 이 아주 새로운 자극을 줬기 때문에 관심을 일본 내에서 관심을 많이 큰 작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이 발표 시작할 때 미국 그 이제 한인 문학을 좀 재미없다기보다는 흥미를 느끼는 어떤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좋은 학교 나오고 어떤 아주 약간 이게 석사까지 박사까지 이렇게 받고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자기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다. 제가 그 문학을 읽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양석일이나 유밀이 어떤 끄는 문학을 읽고 싶은데, 그래서 이런 어떤 아직까지 미국에서 이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은 크게 관심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20세기에 이제 흑인 문학이 이제 미국에서 역할을 많이 했던 거죠. 어렵게 산, 예를 들어서 마야 앤젤로 같은 시인, 아니면 랭스턴 휴스 같은 시인, 이런 분들이 이제 풀뿌리에서 어렵게 살면서 그 경험했던 어떤 어려움을 시로 변해서 이제 이 사회적으로 관심 많이 받으면서 자극을 많이 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지금 이제 미국에서 그 미국 이제 한인 디아스포라 작가는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흥미 못 느끼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술 대회의 어떤 테마는 제가 조금 빌려서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길 위에 코리안 자파니즈 작가, 그래서 침체에 빠진 일본의 새로운 문학적 원동력이 이제 90년대에 된 것 같다. 이렇게 그리고 그것은 이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 원동력은 이제 한인뿐만 아니라 다른 일본 내에서 또 다른 디아스포라 작가도 등장할 수도 있고, 중국이나 이렇게 대만, 하여튼 이제 나중에, 그래서 앞으로는 일본의 어떤 문학의 원동력은 이 나고함 마이너 문학 또는 디아스포라 출신 작가에서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어떤 현상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초과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우저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기조 발표 주제로 굉장히 정말 적절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렇게 좀 생각됩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더 발표해 주셨지만 오히려 그렇게 충분하게 저희들에게 이 기조발제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더 오히려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미리 양석일 작가의 예를 들어주면서 두 작가가 민족 문제보다는 어떤 개인적 낙오 혹은 보편적 인간성 등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일본 내에서 이제 인간의 낙오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위치는 마이너에 있지만 일본의 주류 문학의 건강한 어떤 비판과 자극을 이제 제기하게 되었다라는 식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 진행이 이제 이렇게 11시부터 또 다른 발표로 이어지게 되어서 따로 이렇게 지금 그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지는 않고 이 2년이 계속 이어지는 방식으로 우리 하우주 교수님이 어떤 그 상상력과 학습에 대한 영감이 저희들과 좀 앞으로도 계속 공유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우주 교수님께 큰 좀 환대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한국에서 꼭 뵈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